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조국의 석궁열차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8월 개각돼 법무장관 자리를 꿰찬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조국과 윤석열이 사수와 조수가 되어서 운전할 석궁열차의 행로 어떻게 될까요? 이준공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님하고 아주 그냥 다정하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난을 무릅쓰고 당신을 내가 이렇게 임명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정말 각별한 사이 아니냐. 이거 충성을 해라. 그 과시하면서 사실은 말이죠. 지금 저 대통령이 부탁할 거 많이 있거든. 뭐냐면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공수처 예. 또 수사권 조정 예.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도 아주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들이댈 수 있을까요? 그 말한다고 꼭 그대로 다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들어야죠. 살아있는 권력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대하라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권력이 알지? 이런 건데 사실은 뭐냐면 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지금 사실은 죽은 권력한테 그렇게 가오고게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죽은 권력한테는 그렇게 용감하더라고. 용감하게 해주면 사실 윤석열 이 총장도 박영수 수사팀장 맡았잖아요. 그 특검에. 네. 굉장히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죽은 권력한테는 용감 안 할 사람은 어딨어. 나도 용감하겠네. 네.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특히 지금 고 교수 지적했지만 참 듣기 싫은 말이 우리 윤석열 총장, 우리 윤석열.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내가 뽑았어. 당신들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인사청문회법 그거 무슨 소용이야?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국민 모욕 옛날에 그 관객 모독 영화라는 게 잠시 연극했잖아요. 예, 관객 모독. 예. 이게 진짜 국민 모독 연극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동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또 김태우 여러 가지 폭로 사건, 또 선혜원 의원 사건,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여러 가지 권력 주변에 이런 비리, 부패 의혹들이 터져 나왔는데 다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때 다 수사를 했던 쥐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수사를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한테다 칼을 댈 수 있나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조국 수석이 벌써 했어야지. 그렇죠. 민정수석이 하는 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문 대통령도 강력하게 특히 내 자식, 그다음 내 주변, 그다음 내 집사람하고 아는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철저히 해 이랬으면 조국 민정수석이 그때 이미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때 박상기 법무장관한테 이야기했을 거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나는 안 하면서 밑에 보고 그 철저히 해 나도 겁내지 마라. 그게 국민들이 거기에 신뢰가 갑니까? 예? 신뢰 갑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은 삼천리고 쪄보면 입맛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한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만 한 말은. 사실은 오늘 오전 조간에도 났던데 이 태양광 복마전 예. 허인혜 씨라고
친여 인사 아닙니까? 맞아요. 뭐 녹색그림 전 이사장 수십억의 그런 또 지원금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까지 나던데 이 부분에 관해서 태양광 이거는 지난번 KBS 시사기획창에서 태양광 복마전 보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시사기획 프로를 재방도 안 한 것은 물론이야 프로 자체를 지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예. KBS한테 외압을 넣었다 해갖고 외압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태양광 비리 수사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대통령이 못했던 일을 그 밑에 그 검찰 신임 검찰총장부 하라는 겁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조국 민정수석이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 대통령 친인척거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관리하는 건데 이른바 권력자들 실세들 네. 조국 수석 아무도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그래놓고 너 잘 안 했으니까 영전시켜주는 거다. 만약에 법무장관 시켜주는 이유가 야 너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외부적으로 이거 단속을 외부에 나가는 그 말새 나가는 걸 단속을 잘했으니까 그걸 지금 하면 높이 사서 지금 법무장관 시켜주는 겁니까? 이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말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 결여돼 있잖아요. 그다음 인사하는 것도 보면 옛날에는 대통령이 옛날에 걸핏하면 이런 말 했어요. 뭐 인사할 때 누가 시비 걸면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인사고는 고유권한이라고 근데 정가 보도처럼 휘둘렀잖아.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고유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래서 국회 청문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 진보 정권 때 했거든요. 애초에 법을 만든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고 노무현 그다음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어쨌든 이른바 4개 권력기관장 예. 뭐 이거 요번에 검찰총장도 포함되지만은 뭐 국세청장이니 국정원장이니 또 누구예요? 경찰청장 이런 하다가 나중에 또 노무현 때 들어와서 전체 국무위원한테 다 확대했잖아요. 자기들이 한 거거든. 자기들이 그런 취지를 살린다고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우습게 생각하잖아 지금. 누구야 이명박 때 17명이 청문 보고서 없이 예. 임명됐거든요. 그건 5년 동안. 5년이잖아. 예. 이 양반은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16명. 16명이죠. 참, 여하튼,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에 사람이, 지위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맨날 입으로는 개혁하고 쇄신하고 말이지, 구습 타파하고, 적폐청산하고,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그 윤도한 수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인데 이 윤도한 수석은 그동안 국민소통수석인데 그 자리를 사실은 조국 수석이 다 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대국민 여론전 홍보전은 조국 수석이 했는데 이 윤도한 수석은 죽창 가지고 했어요. 윤도한 수석이라는 사람은 어제 또 이 영공 침범 러시아 중공기가 했잖아요. 그 부분을 또 브리핑하면서 러시아에서 사과도 안 했는데 또 마치 사과를 한 것처럼 허위 브리핑이랄까? 거짓 브리핑을 해갖고 또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도대체 우리 영공을 유린하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김정은이는 탄도 미사일을 쏘아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고 윤도한이는 거짓 브리핑이 나오고 있으니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윤도한이가 그 전날에 이미 러시아 국방부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한국이 오히려 한국 공군기가 오히려 우리 방해하고 그랬다고. 네. 그래가지고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랬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그게 우리 신문에도 났어요. 우리 언론에도. 다 났죠. 그런데 입싹 닫고 제2무관 차성 무관 대령급이 와서 얘기한 건데 그것도 정확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야기해놓고 그때 그럼 왜 러시아 국방부 이야기는 왜 안 했냐니까 그거 우리 국방부에서 할 줄 알았다든지.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KBS 대놓고 했다는 것도 보니까요. 대충 이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거야. 자기가 KBS 절대 압력을 안 넣었다잖아요. 근데 기자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KBS 그럴 수 있어? 창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KBS 기자가 당연히 대수한테 가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거 윤 수석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저기 저 재방 취소시키고. 근데 절대 나는 압력 넣은 법 없다. 그다음 더더구나 나 웃기는 게 KBS가 말이죠. 스스로 뭐라냐? 아 압력이라니 무슨 소리냐?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어. 참 그 언론계 종사하면 그래도 저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저 거기서 그 KBS 이사도 했잖아요. 그만큼 거기는 그 학식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 자부심도 대단한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 그룹에서 아무리 그러지만 이렇게 치사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적폐 수사는 철저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 수사 그건 양보할 수 없다. 전에 원로하고 대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검찰의 사정의 칼날이 상당히 뭐 매서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공정 경쟁 질서, 예. 공정 경쟁 질서 이걸 제1성으로 했다면서요. 예. 그거 확립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물론 뭐 다른 것도 저 부정한 그 이를테면 선거에 개입한다든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 이것도 이제 공정 경쟁 질서를 위배하는 건 맞는데 주로 이제 특히 경쟁에 이게 되면 어쩌면 또 날이면 날마다 경쟁에 이재용이 오라 뭐 누구 오라 계속 날이면 날마다 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업들이 국내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일본까지 달라들어가지고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 검찰까지 또 수사 이것저것 해대면은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예. 이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그랬으면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상황,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 소신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 자기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해 가야지. 또 위에 눈치나 봐가지고 야 저 기업인들 또 이번 누구 죽여줄까요? 만약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거 국가적인 비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야죠. 윤석열 총장 어떻게 자세 나가는지. 근데 뭐 윤석열 총장이 어제 취임사에서 공정경제질서 확립 이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중립도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 검찰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은 관심사예요. 전에 저 유승민 의원이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야기했잖아. 그 이제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2조는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제 또 헌법 1조 이야기했거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통령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이건 이제 자기가 확인시켜줘야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또 뭐냐면 이 양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이게 또 우리 사실 헌법 정신이거든. 이걸 또 자기가 강조한 걸로 봐서 저는 이런 과거의 좌파들이 자유 빼려고 길을 쓰고 민주주의 달리 해석하려고 길을 쓰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윤석열 총장이 그다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 자기의 의지라든지 자기의 신조라든지 신뢰 이것을 앞으로 계속 관철시켜 나가야죠. 그런 점에서는. 근데 중앙지검장 하면서 그 정치권에 대한 수사했던 것들 권성동 의원 그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그 과정에서 염동열 의원도 있고 곽상도 의원 이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또 받았지 않습니까? 또 김성태 의원 KT 딸 채용 비리 의혹인데 이것도 지금 검찰 내에서도 무리라는 거. 문무일 총장이 그랬다면서요. 예. 전 총장이 됐네 이미. 그럼 깜도 안 되는 걸 그렇게 길을 쓰고 한다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을 쓰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 검찰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설득력이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검찰은 가만 보니까 실망을 좀 덜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랬거든. 수사 결과로 이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했잖아요. 뭐 염동열이도 아니고 뭐 권성도도 아니고 김성태도 뭐 까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학의도 또 이게
법원에 가서 안 되는 거죠. 안 됐던 거죠. 자기들이 안 된 거 아니고 자기들은 다 기소를 했죠. 그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 법원에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사법 체계를 그래도 우리가 그래 조금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총장이 근데 그때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분 뭐 자기만 다 한 건 아니죠. 자기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말 한마디도 안 꺼냈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분이 강고리기만 하고 실력은 별거 없는 거 아니냐. 예? 검사로서의 그 실력은 예리한 그런 어떤 감각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차라리 오히려 강골만 내 지금 부각돼 있지.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걸려 있는 59명이나 한국당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여차하면은 배지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상당히 형량이 높거든요. 결국은 하반기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한국당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총장이 잘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뒷짐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휘파람 불고 있으면 한국당은 저절로 주저앉을 거다. 이제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총선에 많이 기여를 하는 제 거죠.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총선이 그러니까 59명을 다 잘라내버리면 이제 총선에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옛날부터 왜 선택적으로 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정치 문제 걸려가지고 야당을 탄압할 때는 선택적으로 여러 명 살려주고 그중에 몇 명만 이제 죽이는 그런 상황 그런 식으로 했거든. 이번에는 또 그럴지 모르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 지도부라든가 고위층, 거물급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까지 뭐 드러난 건 없지만 이런저런 것도 털다 보면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봐야죠. 다 좋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수사 특징이 별건 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이 야당의 거물들 몇 명 딱 타겟해가지고 안 되면 계속 별건으로 거는 거지. 그리고 총선 때까지 계속 걸어가지고 완전히 지쳐 늘어지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대. 이럴 때 바로 강골 윤 총장이 검찰 수사의 기준을 분명히 좀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먼저 솔솔 숨으면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검찰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친인척을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권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칼날을 휘두를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천 물갈이도 가능하고 또 여권이 말하자면은 이 레임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공직기강도 확실히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그 수법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저기 야당을 죽일 땐 여당에도 좀 몇 사람을 좀 내주거든. 희생양으로 내주고 저 야당을 탄압하고 이러는데 그 옛날에 뭐 한참 유행하던 말이 육참 골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네. 자기도 좀 떼내줘야지. 그래야 상대방을 죽이는데 그런 일은 되면 정치 공작적인 검찰권 행사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다시 답습하고 이런다면 이 나라 검찰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 윤석열 총장이 혹시라도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총장 하는데 거기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이라면 뭐든지 받아서 받들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 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그런 뜻이 아닌가 봐요. 사실은 그렇지. 윤석열은 검찰에 대한 내정이 가장 강한 사람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려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는 뭔가 뒤에서 이렇게 일정한 교감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교감이 없었던 만약에 윤 총장이 검찰 특히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또 이 공수처라는 건 검찰 위에 검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그 수사에 관한 권한은 대폭
경찰로 넘겨주는 그런 네. 문제거든. 이런데 만약에 이 윤석열 총장 같이 아주 그 자기 말 참 남들이 볼 때 강골이라고 이런 사람이 검찰을 등 돌리고 경찰 편을 들어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 그거 다 계산 안 했겠습니까? 해서 교감을 안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뭔가 교감을 해서 이 수사권 조정 같은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뭐 공수처도 앞장서서 설치하는데 앞장서서 돕겠다. 뭐 이런 게 서로가 통했기 때문에 이러지. 안 그러면 그 위험 요인을 안고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겠습니까? 조국의 행보는 어떨 것으로 봅니까? 일단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에 잠깐 텀을 두었다가 이제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행로 아닙니까? 수순인데 법무장관 갈 사람이 자기 검증을 자기가 한다는 그런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좀 먼저 물러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조국 수석이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 네. 근데 법무장관 가려다 못 갔잖아요. 야당이 워낙 거세게 막으니까. 그 이번에도 이제 조국 수석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민정수석 거쳐서 지금 법무장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양반들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게 있을 거예요. 아, 그 다음 코스는 어디냐? 예. 22년아 기다려라. 응? 내가 간다. 근데 사람이요. 그런 완전히 정치적으로 저는 꿈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판단이 이제 마비되는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되기로 이미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인식하게 될 텐데, 저 양반이 사실은 민정수석으로서 보면 업무 역량은 완전히 빵점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자기 그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생각 안 하는 거 봐요. 대통령도 무조건 이쁘니까 당신이 그 다음에 내 다음이야. 이런 식이 만약에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이 한번 급속히 오게 된다면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조국 수석이 만드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이 경력 관리를 좀 잘 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경력 관리를 지금 시켜주고 있다고 봐야죠. 자기 마음속에는 뭔가 차기, 후계자랄까? 뭐 대권 그런 레이스를 감안해서 조국을 전진 배치시키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근데 사실은 이 뭐 독재적인 뭐 리더나 또 그 뭐 지금 그 북한의 전제 군주는 마찬가지로 사실은 민주국가의 대통령도 미리 후계자를 찍는다.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거든.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조국 수석이 저 차기 주자다고 이렇게 딱 확실히 인식되는 순간에 문 대통령한테 가는 카메라 이쪽으로 쌍머리 가죠. 예. 그래서 2인자를 안 키우지 않습니까? 안 키우죠. 그게 이제 징크스거든. 그런 게 있는데 조국 수석은 아마 문 대통령이 당신한테 특별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크는 건 당신이 커라. 뭐 이랬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까지 경력 관리를 해준 건 사실이지. 왜? 뭐 저 인사 검증에서 그렇게 무능을 드러내고 또 민정수석으로 해서 그 업무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자기 그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도 다 쉬쉬쉬쉬 다 덮어버렸잖아요. 만약에 그게 다 들춰지고 이랬으면 그 경력에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줬죠. 해줘가지고 이제 오히려 빛나는 것만 대통령이 해줬어요. 뭐 그렇죠. 그 개헌안을 말이죠. 민정수석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법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니까. 발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본하고 비장한 각오로 일본하고 맞서가지고 싸우잖아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반일 감정이 이러면 뭐 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와! 뭐 정서적으로 예.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 수석은 이번에 아마 점수를 크게 얻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조 수석을 그렇게 키우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게 문 대통령 정부의 나중에 아주 이게 또 상당히 목에 가시같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은 유난히 대통령이 뭐 총애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국민한테 안 보이는 게 없죠. 조국 수석은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까요? 어려울걸요. 근데 총과 뭐 안 하면 어때요?
하긴 또 그러네. 그래. 또 17번째 대통령이 뽑으면 마음대로 되지. 해버리니까. 야, 17번째로 또 임명하면 되지.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조국의 석궁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에만 너무 충성하다가는 국가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들도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